자, 안녕하세요. 계좌랑 영상인데요. 두 번째 에피소드의 4화로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행렬 관련된 거를 쌤이 알고 보니까 찍지 않았더라고요. 근데 이제 학교가 별로 뭐 이제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었지만 행렬 자체를 너무 그렇게 뭐 무게감을 가지지 말아라 그런 얘기들이 많이 있었길래 사실 조금 뒷전으로 밀린 것도 사실이고, 학생들이 행렬 자체를 처음으로 배우다 보니까 이게 편차가 너무 심해요. 여러분들이 잘하는 학생들은 정말 잘하는데 못하는 학생들은 너무 못해서 좀 그 격차를 줄이기 위한 그런 계좌랑 영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할 거는 어쨌든 이제 행렬을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까지는 기초적으로 알고 있다는 전제하에 좀 진행할 생각이고, 전체적으로 좀 같이 훑어보면서 중요했던 개념들 쭉 쌤이 지금 노트를 만들어 봤거든요. 강의 노트 만든 건데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지금 여기 보면 선형대수학 입문 강의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 말이 그렇게 거창하게 되어 있는데 리니어 알지브라라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고등학교 2학년 내년에 올라가면 1학기 때 대수를 배우거든요. 여러분들이 사실 지금 배우고 있는 공통수학 1과 공통수학 2가 거의 80%가 대수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숫자를 대신해서 문자로 써가지고 여러 가지 사칙연산이나 논리전개 뭐 이런 것들을 하면서 자연 현상들을 수학적으로 표현하고 그런 부분들이 이제 대수학이라고 보는데, 특히 선형이라는 말이 붙는 이유는 뭐냐면 이게 선의 형태로 이루어졌다라고 얘기를 해요. 선의 형태로 이루어져 있다고 얘기를 해서 선형이라는 말을 할 때는 이게 대상이 선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해되죠? 그러니까 일직선으로 되어 있다 그런 얘기인 거예요. 자, 이제 그런 것들을 하는 거고요. 오늘 할 것들 밑에 다 나와 있어요. 케일리 해밀턴까지 당연히 좀 할 거고, 행렬의 기본적인 예제들 볼 건데 중요한 포인트들 나오면은 그 메모하라고 얘기를 해놓을 테니까 잘 보세요. 자, 이제 좀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행렬의 기본을 알려면 행렬이 왜 사용되는지부터 먼저 봐야 돼요. 자, 매트릭스라고 부르는 행렬은 이제 뭐 지금 띄어쓰기가 안 돼 있네. 자, anyway, 자, 공학 쪽에서는 구조 해석이나 신호 처리에서 정말 많이 사용하거든요. 뭐 예를 들면 신호 처리 제어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특히 뭐나 구조 해석 같은 경우에는 특히 구조 해석에서는 쌤이 석사할 때는 이제 스톡스 벡터라고 있어요. 스톡스 벡터라 그래가지고 이거 이제 그 3차원 공간의 원의 좌표에다가 이 대상이 가지고 있는 형태가 뭐 분극은 방향이 어떻게 되고 뭐 이런 것들을 설정하고 쓰는 게 있거든요. 그럴 때 이제 3차원적으로 행렬을 나열을 해서 보는 게 있어요. 대단하죠. 이제 거기에는 막 복소수 개념도 들어가고 여러 가지가 들어가게 되는데 뭐 그런 것들에 많이 씁니다. 특히 머신러닝, 이게 뭐죠? 여러분들이 지금 많이 보고 있는 AI가 그런 거죠. AI가 행렬을 기반으로 되어 있다는 건 이미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게임 이론에서도 행렬은 많이 사용되고요. 양자역학에서도 정말 많이 씁니다. 그리고 통계에서는 회귀 분석이라 그래가지고 요거는 이제 그 뭐 얼마 전에 쌤 학생들 중에 이제 그런 얘기를 했었어. 날씨 변화에 따라서 예능 프로그램의 TV 시청률이 어떻게 되느냐라는 거를 방정식으로, 사실 방정식을 5개를 갖다 놓으면요 그게 행렬로 표시가 되거든. 이제 그건 뒤에 가서 행렬 곱셈 얘기할 때 좀 더 자세하게 얘기해야 되지만 조금 빌려 쓰자면 이런 거예요. ax 플러스 by에 cx 플러스 dy가 있다 해볼게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게 f 이렇게 돼 있으면 얘는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 거냐면 a, b, c, d의 2x2 2차 정사각 행렬에 이게 2행이면은 2열이면 2행이 와야 되죠. x, y 두 개를 곱해서 그게 2하고 f가 됐다라고 표현하는 이런 행렬을 바꿔 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방정식이 막 5개, 6개, 7개, 8개 넘어가더라도 그걸 행렬로 한 방에 표현하면 정리가 깔끔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행렬의 연산 속도가 엄청나게 빠릅니다. 진짜 말도 안 될 정도로 빠르거든요. 그래서 많이 쓰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행렬의 정의, 기본적인 거 볼게요. 행렬은 직사각형 형태로 나타내는데 우리가 row하고 column이라는 말을 쓰거든요. 행이라는 거는 row라고 부르고, 실제로 여러분들이 뭐 자바스크립트나 C 언어나 파이썬 같은 거 하다 보면 거기에서 RC 이런 말을 하거든요. 입력값으로. 뭐 A는 이렇게 input 이렇게 해주면 얘는 A가 이제 이런 거를 우리가 array라고 얘기를 하는데, array 이 행렬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쨌든 컴퓨터가 기본적으로 작동하는 방식이 행렬을 계산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행렬의 계산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해 못하겠지만 하여튼 컴퓨터를 계산하는 게 행렬이 더 빠릅니다.
자, 왜 그런지는 정보 시간에 배우세요. 자, 여기가 열 개수 얘기하는 거고, 여기가 행 개수 여기 오른쪽이 row가 행 개수고요. row. 왜 노젓는다 그러죠. 행이에요, 그게. 그 다음에 컬럼이라는 거는 열 개수 얘기하는 거예요. 세로 방향 얘기하는 거죠. 뭐 이런 것들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보통 m by n 행열 이렇게 불러요. m개의 행과 n개의 열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위에 여기 있는 거는 지금 2 by 3 2행의 3열이라서 이렇게 표시가 됐고 2 곱하기 3행열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자, 연결되죠? 뭐 여기까지는 어려운 게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행열의 원소를 우리가 엘레멘트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뭐 엘레멘트 또는 컴포넌트 이렇게 부르는데, 뭐 요즘에는 성분이라는 말을 더 많이 써요. 원소라는 건 옛날에 쓰던 말이고 그 영어를 그대로 직역해 와서 쓰기 때문에 하고 있지만, 요즘에는 성분이라는 말을 더 많이 쓰더라고, 실제 교과서에서도. 자, 이걸 이제 우리가 뭐 어떻게 나타내냐, 인덱싱이라는 거 들어봤죠? 여러분들 왜 시험 공부할 때 보면은 포스트잇 붙여가지고 옆에다 어느 단원이다 막 이렇게 표시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되게 잘하는 거예요, 사실. 인덱스라는 건 어떤 위치를 나타내주는 거죠. 근데 그거를 이제 행의 위치는 row, 그리고 열의 위치는 컬럼으로 나타내게 되어 있는데, 보통 I하고 J로 표현합니다. 이게 트렌드예요. 그냥 그렇게 굳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떤 특별한 의미가 있는 건 아니야. 그래서 여기 아래 예제를 보게 되면은 2 곱하기 3 행열인 건데, 예를 들어 6을 보게 되면 얘는 2행의 3열이죠. 1열, 2열, 3열 이렇게 가는 거니까 2행 3열의 성분은 값을 6으로 읽는 겁니다. 이렇게 읽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행렬 읽을 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누구냐면 바로 정사각행렬입니다. 정사각행렬은 여러 가지 특징이 있지만 대표적인 특징 중에 하나가 거듭 제곱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리고 곱셈 공식 같은 거 쓰려고 해도 정사각행렬이 아니면 진행이 아예 안 돼요. 그런 특성이 있어요. 그건 이제 행렬의 곱셈을 뒤에 가서 자세하게 공부할 때 좀 더 보도록 할 건데, 이 정사각행렬에서 대각선 쪽에 있는 성분이나 원소가 굉장히 중요해지는데요. 특이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A에 I, J가 똑같다는 특징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행렬의 성분을 읽어야 되는데, 행렬의 성분을 읽으라는 뭐 어떤 그런 가정적인 문제가 나왔어요. 그러면 성분에서 항상 조심해야 될 건 I하고 J가 같은 게 누군지부터 먼저 보는 거예요. 그러면 대각 방향이거든. 그 다음에 그래서 이걸 우리가 메인 다이아고널, 두 대각선이라고도 불러요. 대각선이 행렬에서 아주 하는 역할이 많거든요. 뭐 뒤에 케일리 해밀턴에서도 나오긴 하지만, 여기 보면 그 또 특이점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아래쪽에 있는 녀석들 있죠. 얘네들은 I가 J보다 클 때예요. 그러니까 행의 값이 열의 값보다 클 때 이런 특성을 가지게 되거든. 왜 그럴까? 지금 보면 여기 2행 1열이죠. 얘 3행 1열입니다. 그리고 얘 3행 2열이에요. 근데 3행 3열이 되려면 이 오른쪽 끝으로 와야 되거든. 그러니까 특성상 얘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더 많은 성분, 그러니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한 칸씩 더 가야 성분이 행방향보다 열방향을 많이 읽는 거잖아요. 근데 왼쪽 아래 갇혀있기 때문에 행방향을 더 크게 읽을 수밖에 없고, 그래서 I가 J보다 항상 큽니다. 자, 그럼 반대로 뒤집어서 얘기를 하면, 반대로 뒤집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대각행렬의 오른쪽 위에 있는 것들은 당연히 J가 I보다 크겠죠. 그래서 요 구간들은 J가 I보다 큰 상황이 되게 됩니다. 요걸 여러분들이 읽을 줄 몰라가지고 많이 문제를 못 풀더라고요. 그리고 여기서 A의 행렬들 보게 되면, 예를 들어 어떤 성분에 A에 2, 1이라 그랬잖아요. 그래놓고 얘가 2, 1, 2가 같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서로 데칼코마니가 되어 있는 걸 얘기를 해요. 여기 대각방향 행렬에 대해서 여기 보면 알겠지만, 여기 40하고 20이 바로 A의 2행 1열과 A의 1행 2열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잘 위치를 보면 알겠지만 A의 우리가 성분이라는 거 I, J 이렇게 표시하잖아. 근데 요게 A의 J, I로 바뀌어 있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얘네들은 백악선 행렬 성분들 방향을 기준으로 백악 방향으로 데칼코마니가 되어 있는 걸 알 수 있어요. 모든 애들이 대칭인 거죠. 요거 느낌 오겠어요? 요게 이제 행렬의 대각 방향이 중요해지는 여러 가지 이유들 중에 하나인데, 얘가 기준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항상 거울이라고 보면 돼요. 수직선에서 0으로 생각할 수 있어.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행렬 덧셈 뺄셈. 이건 뭐 너무 쉬워서 그냥 간단하게만 소개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행렬 덧셈 뺄셈에서 가장 중요한 건 성분끼리 더하고 뺀다는 거죠. 그래서 교환 법칙도 성립됩니다. 결합 법칙도 성립돼요. 근데 행렬은 어쨌든 덧셈 뺄셈을 하려면 사칙 연산 특성상 더하기 빼기의 행렬의 사이즈가 항상 같아야만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죠. 행렬의 사이즈가 다르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게 특이한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스칼라 곱셈이라는 게 있는데 얘는 뭐냐면 스케일러라 그래가지고 행렬의 실수배를 얘기를 해요. 행렬 앞에다가 값을 곱하면 그냥 그 성분에다가 다 K로 곱해주기만 하면 끝납니다. 네, 별거 아니에요. 행렬 사칙연산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개념이기 때문에 소개는 되는 겁니다만 별건 없어요. 자, 이거 오늘의 메인 디시 중요한 게 행렬의 곱셈. 여러분들 학교 내신에 그냥 100%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행렬의 곱셈을 제대로 읽을 줄 아는지, 그리고 행렬의 곱셈을 통해서 성분의 값을 찾을 수 있는지, 이 두 가지는 무조건 물어볼 겁니다. 100% 믿으세요, 쌤은 그냥. 그러니까 행렬의 곱셈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그 곱셈을 통해서 행렬의 사이즈가 어떻게 결정나며 그것이 행렬의 응용에 어떻게 발현이 되는지 이제 그것까지 살펴보는 초입 단계거든요. 행렬은 일단 곱셈 특성상 곱셈은 앞에 있는 행렬의 열 크기하고 뒤에 있는 행렬의 행 크기가 똑같아야 돼요. 잠깐만.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앞에 있는 행렬에 코가 좀 나와가지고 앞에 있는 행의 열의 크기하고요 뒤에 있는 행의 행의 크기가 똑같아야 돼요. 이제 그걸 우리가 어떻게 표현을 하느냐 하면은 예를 들어 지금 여기서는 A 행렬을 m 곱하기 n, B 행렬을 n 곱하기 p라고 정의를 내려버렸는데, 자 지금 여기 보면 앞에 있는 행렬의 열 번호랑 뒤에 있는 행렬의 행 번호가 똑같죠. 이거를 쌤은 이제 보통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앞에 있는 행렬이 L 곱하기 M 행렬이다. 뒤에 있는 행렬이 N 곱하기 P 행렬이라고 얘기를 했었을 때 이 앞에 있는 이 행렬의 열 크기 있죠. 그러니까 세로 방향 크기 얘기하는 거야. 요 사이즈하고 뒤에 있는 행렬의 열 크기가 가로 방향이죠. 이 크기가 항상 똑같아야지 곱셈이 이루어질 수 있거든요. 그거 왜 그러냐면 행렬의 곱셈의 사이즈가 결정나는 방식이, 잘 들으세요. 여기서부터 중요합니다. 행렬은 두 개로 곱했을 때 그 결과를 여러분들이 많이 헷갈려 해요. 그래서 처음에는 편의상 2차 정사각행렬로 배워서, 왜냐면 정사각행렬끼리는 곱하면 행렬의 사이즈가 바뀌지 않거든요. 여기 밑에도 좀 보면은 A, B를 갖다가 2차 정사각행렬로 해가지고 곱하고 더한다. 곱하고 더한다. 이렇게를 배우니까 이게 도대체 뭔 소린지를 이해 못하고 넘어간단 말이에요. 근데 예를 들어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분명 앞에 있는 행렬의 행 크기랑 열 크기랑 뒤에 있는 행렬의 행 크기가 같으면 된다고 했죠. 이게 같으면 행렬의 곱셈을 기본적으로 할 수 있게 되거든.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에요. 1행 2열을 만들어 볼게요. 1행 2열. 1행 2열이라 그러면 1행 2열. 항상 장난치죠. 1행 2열이라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돼야 되는 거지. 그럼 1행 2열에 2행 1열을 곱해야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이거 대충 외워버리면 이제 이런 걸 대답 못한다고요. 이게 1,2하고 2,3이 있다 쳐볼게요. 이렇게. 이거 행렬 곱셈 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까? 할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잘 들으세요. 행렬의 크기를 결정짓는 애는 이 앞에 있는 L과 뒤에 있는 P가 결정짓습니다. 즉 앞에 있던 행렬의 열 크기랑 뒤에 있는 행렬의 행 크기가 같아야만 곱셈이 이루어진다면 행렬의 크기는 앞에 있는 행의 행 크기와 뒤에 있는 행렬의 열 크기로 결정나요. 그러니까 얘는 지금 1 곱하기 2 행렬이랑 2 곱하기 1 행렬이니까 1 곱하기 1 행렬로 귀결된다고요. 그래요? 어떻게 하는 거냐면 반드시 앞에 있는 행과 뒤에 있는 열을 곱해서 더하게 돼 있어요. 근데 조심할 건 곱해서 여러 개가 곱해지는 경우에만 더하는 것이지 곱할 게 없으면 더하는 건 없습니다. 자, 그것도 예를 들어줄게요. 지금 바로. 자, 지금 보시면 지금 얘는 첫 번째 행이 요 1, 2죠. 근데 얘는 첫 번째 행밖에 두 번째 행이 없어. 그쵸? 그리고 뒤에 있는 행렬을 보면 1열인데 2열이 없죠. 그러니까 더 이상 앞에 있는 행과 뒤에 있는 열이 밑에 더 있으면, 그리고 뒤에 있는 게 앞에 있는 행렬에 행이 더 있고 뒤에 있는 행렬의 열 방향으로 뭔가 더 개수가 많잖아요. 그럼 그만큼 곱할 수 있어요. 그럼 행렬 사이즈도 그만큼 커지겠지. 근데 얘는 한 번밖에는 곱할 대상이 없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가서 여기 성분은 결국에는 1행 1열이죠. A, 1, 1 이렇게 쓸 수 있을 거예요. 앞에 있는 거에 이거에 이 결과물에 A에 1, 1이라고 표현을 하면은, 자, 이거 색깔 좀 얘를 중요하니까 A 1, 1이라 표현하면요, 여기 있는 1은 얘는 요 앞에 있는 1행을 뜻하는 거예요. 반면에 여기 뒷면 오른쪽에 있는 요 열 있죠. 얘는 이 뒷면에는 1열을
표시해서 나타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그럼 얘는 이 앞에 있는 행과 뒤에 있는 열의 첫 번째 성분끼리 곱하고 앞에 있는 행에 있는 두 번째 열 성분과 뒤에 있는 행의 두 번째 행 성분이랑 곱해서 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이거를 이렇게 예를 가지고 얘를 세워서 이렇게 90도 방향으로 세워가지고 뭐 보통 그렇게도 많이 가르치거든요. 왜냐면은 행렬의 곱셈이 덧셈이 이루어진다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자, 근데 예를 들어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쌤이 뭐 질문을 하나 해볼게요. 자, 말이 나온 김에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지금 뭐 행렬의 곱셈의 교환 법칙이 안 된다는 거는 너무 뭐 일반적이어서 이거는 따로 설명을 하지 않을게요. 여러분들이 거의 외우다시피 하니까. 자, 예를 들어서 행렬의 덧셈이 없는 행렬의 곱셈을 하는데 더하지 않고 행렬의 사이즈만 불어나는 경우가 있어요. 언제 그렇게 되느냐면 바로 3행 1열에다가 1행 3열이 그래요. 자, 얘를 1, 0, 2, 2, 2, 1 이렇게 해볼게요. 자, 그럼 분명 얘는 3행의 1열 사이즈고요. 1행의 3열 사이즈죠. 자, 그러면 앞에 있는 행렬의 행열 번호하고 뒤에 있는 행렬의 행 번호가 같으면 곱셈 된다 했습니다. 그죠? 곱셈 되는 거죠. 그리고 읽을 때 앞에 있는 행렬의 행 크기랑 뒤에 있는 행렬의 열 크기가 얘의 사이즈를 결정짓는다고 했으니 얘는 3 곱하기 3, 3x3 행렬이 되게 되는 거예요. 9개나요. 그러니까 성분이 9개나 된다고요. 맞아요. 성분이 9개나 되는 거예요. 이 결과에 따라서. 자, 그럼 곱셈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잘 보시면 자, 결과를 써줄게요. 결과를 써보면 얘는 3 곱하기 3 행렬이니까 이렇게 써줘야 돼요. 그런데 요 첫 번째 자리는 A의 1, 1일 텐데 요 A 1, 1에서 A의 1행 1열이 뭘 뜻한다고요? A의 결과물, 곱셈이 끊는 결과물의 1행은 앞에 행렬에서 곱셈을 하기 전에 행렬 단계에서 그 행렬의 행 번호, 즉 1행이 된 거죠. 1행. 그 다음에 뒤쪽의 행렬에서의 1열을 곱해서 가져오게 돼 있다고요. 그러니까 여기 값이 2가 되는 겁니다. 왜 더하는 게 없느냐? 더 진행할 게 없어요. 여기에 앞에 있는 행렬에 열의 크기가 커서 성분이 더 있었으면 이거하고 뒤에 있는 행하고의 성분하고로 곱해가지고 더할 건덕지가 있었겠지. 근데 지금 여기는 그런 게 없다고요. 그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연결되는 거 알겠어요? 요런 느낌이거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퀴즈 간단하게 내보자면 요 3행 2열은 그럼 누가 들어와야 돼요? 누구 곱하기 누구가 들어와야 돼? 잘 생각해보세요. 자, 3행 2열이라 그랬어. 그러면 3행 2열이라는 건 앞에 있는 성분의 3행이니까 요 2가 들어와야 되는 거죠. 3행 2열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3행은 앞에 있는 행렬의 세 번째 행의 성분. 그 다음에 2열이라 그랬으니까 뒤에 있는 행렬의 두 번째 열 성분하고 곱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는 2 곱하기 2가 되니까 요 친구랑 요 친구를 곱해서 4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럼 3행 3열은 어떻게 돼요? 앞에 있는 성분의 3행과 뒤에 있는 행렬 성분의 세 번째 열에 있는 값을 2와 1을 곱해서 2가 만들어지는 거죠. 이게 행렬의 곱이에요. 진짜 의미가 이렇다고요. 앞에 있는 거 행, 뒤에 있는 거 열, 앞에 있는 거 2행, 뒤에 있는 거 2열 이렇게 하면 2행 2열 성분이 0이 되는 걸 알 수 있는 거라고요. 요게 행렬의 진짜 곱의 의미예요. 잘 아시겠죠? 요게 행렬 곱셈 원칙이에요. 자, 그 다음에 단위 행렬 이야기가 나오는데 단위 행렬은 대각 방향이 이런 걸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단위 행렬은 교환 법칙이 성립된다는 거 이미 많이 입증했습니다. 그냥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대각행렬이라는 게 있는데 대각행렬은 주 대각선 원소를 제외한 나머지가 0인 정사각행렬을 얘기하고요. 단위행렬의 실수배가 대각행렬이라고 부르고 실제로 다이아고널 매트릭스라고 따로 이름을 붙입니다. 그래서 D는 다른 말로 하면 K 곱하기 단위행렬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겠죠? 자, 근데 이제 대각행렬의 거듭제곱이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대각행렬은 거듭제곱을 하게 되면 이게 실수배다 보니까 원래 단위행렬은 그냥 대각선의 행렬 성분이 1이죠. 1은 거듭제곱으로 또 값이 증가되지 않습니다. 근데 정사각행렬은 거듭제곱을 하면 행렬 사이즈가 어떻겠어요? 아까를 생각해봐. 2 곱하기 2 행렬 앞에 거하고 뒤에 거 2 곱하기 2 행렬이잖아? 그러면 앞에 거의 열과 뒤에 있는 행이 똑같으니까 곱셈 가능하죠? 근데 앞에 있는 행과 뒤에 있는 열의 크기도 똑같기 때문에 정사각행렬은 거듭제곱을 하더라도 행렬의 사이즈가 바뀌지 않아요.
그래서 정사각행렬만 유독 거듭제곱을 할 수 있는 거라고요. 근데 대각행렬이라는 말을 우리가 하려면 대각선 방향으로 똑같은 성분과 원소의 크기를 똑같은 행과 열의 크기를 가져야 되기 때문에 무조건 정사각행렬이 될 수밖에 없는 것도 대각행렬의 특징입니다. 알겠죠? 얘는 무조건적으로 정사각행렬이 되게 돼요. 근데 그거를 실수배를 하게 되면 거듭제곱이 올라가서 되게 재밌는 형태를 띠게 됩니다. 요런 거 재밌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가서 케일리 해밀턴 봐야 돼요. 이거하고 이제 행렬의 곱셈을 같이 연결 지으면서 몇 가지 문제도 좀 같이 풀어볼 거예요. 케일리 해밀턴이라는 거는 이제 교과서에서 학교들마다 좀 달라요. 선생님들이 좀 잘 아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이거 설명을 해주거든요. 여기 디터미넌트라고 들어온 거는 얘는 뭐냐면 대각행렬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람다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행렬에 대해서 이걸 이제 쉽게 쓰면 이렇게 돼요. 여기 뭐 TRA 이렇게 되는데 대각 방향이란 뜻이에요. trace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 보이죠? 대각합 trace라고 부르는 거 있죠? 여기 대각합이라고 부르는 말이 있어요. trace는 자취라는 뜻인 건데 이 행렬의 대각선 방향이 굉장히 행렬에서는 정말 꽂히자 중요한 역할을 많이 해요. 뒤에 가서 여러분들이 뭐 인공지능 수학에서 벡터하고 뭐 역행렬 이런 거 배우면서 또 행렬을 접할 기회가 고 이때 있을 텐데 그럴 때 들어오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케일리 해밀턴은 어떻게 사용하느냐면 a제곱 빼기 a 더하기 d의 a 행렬 더하기 ad 빼기 bc가 단위 행렬은 영행렬이다 이렇게 부르거든요. 근데 쌤이 누차 강조했었지만 대각선 방향이 행렬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라 그랬었죠. 왜냐면 얘가 지금 대각 방향이 있는 건데 여기 행렬 거듭제곱을 제곱 1차 0차로 가져가는 거 보이죠? 모든 수의 0제곱은 1이고요. 1은 행렬에서는 단위 행렬이에요. 바뀌지 않으니까. 1에서 어떤 수를 곱하면 안 바뀌잖아. 그거하고 같아서 그렇게 쓰는 거예요. 많이 써요. 그렇게. 자, 2차, 1차, 0차로 차수가 내림차순으로 가는데 1차에 대해서만 대각 방향으로 두 성분을 더하고 음의 보호를 붙이면 되고요. 단위 행렬에 대해서는 대각선 크로스로 곱을 하는데 A하고 D 곱하고 B하고 C하고 곱한 다음에 서로 빼버리면 됩니다. 요게 디터미넌트라고 불러요. 행렬의 뭐라 부르더라? 대각식 그 행렬의 무슨 식이라고 불러요. 그렇게까지 있을 정도로 되게 중요한 얘기 중에 하나예요. 케일리 해밀턴을 쓰게 되면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거듭제곱으로 되어 있는 어떤 행렬의 큰 거듭제곱의 숫자를 쉽게 구할 때 사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고차 거듭제곱을 효율적으로 파악하고 행렬이 어떤 규칙성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분석하려고 할 때 쓰는 게 케일리 해밀턴 정리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쓰는 거지. 여기 2, 1, 1, 2라고 하는 게 이미 얘가 들어와 있죠. 그럼 원래 우리가 케일리 해밀턴 정리를 알지 못하는 때에는 닭곱이라고 해서 닥치고 곱하는 거죠. 원래는 이걸 이렇게 해야 돼요. A 거듭제곱이라고 하면 2차 정사각행렬이니까 거듭제곱해도 되겠군 이라고 해놓고 이걸 그냥 곱하죠. 그럼 앞에 있는 1행과 뒤에는 1렬을 곱해서 결국에 얘는 2 곱하기 2 더하기 1 곱하기 1이 되니까 5가 되고요. 그 다음에 뒤에 있는 것도 2 곱하기 1, 1 곱하기 2에서 4. 그 다음에 앞에 거 2행 1열 자리는 앞에 있는 2행과 뒤에는 1열 자리를 곱해서 1 곱하기 2, 1 곱하기 2, 4. 뒤에 것도 5가 되겠네요. 그러면 그죠? 1 곱하기 1, 2 곱하기 2니까. 자, 이렇게 합니다. 원래 이렇게 가져가야 돼요. 이렇게 계속 가져가다 보면은 행렬의 어떤 특성을 파악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그거를 이제 고차식을 사용을 하게 되면 케일리 해밀턴을 바로 적용을 하게 되면 어떤 특징이 있냐면 얘가 a제곱에다가 대각 방향 2개 더하니까 4a죠. 그 다음에 ad 빼기 bc 하면 크로스 곱으로 4 빼기 1. 그래서 플러스 3 단위 행렬이 0행렬이다 이렇게 나오게 돼요. 그럼 일반적으로 우리가 여기서 이제 어떤 패턴을 가져가느냐면 요 제곱이 되는 고차 제외하고 나머지 것들을 오른쪽으로 이항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보이는 것처럼 이 i가 단위 행렬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이덴티티라 그래가지고 이제 단위 행렬을 옛날에 쓰던 기호가 있어서 그런 거야. 그럼 이 다음에 뭘 하느냐면 a 세제곱을 계산하기 위해서 양변에다가 모조리 a를 곱하게 돼요. 자, 그러면 a 세제곱은 4, 참 팜 서프레션이 안 되는구나, 어머니. 잘 안 돼요. 4a 빼기 3 단위 행렬이죠. 3 단위 행렬이 아니라 3a가 되겠네. 여기 제곱되고. 그럼 앞에서 a제곱을 우리가 이미 알고 있어. a제곱이 4a에 빼기 3이잖아요. 그래서 얘를 4에다가
4a 빼기 3 단위 행렬을 또 끌어와요. 이렇게. 그럼 얘 전개하면 이렇게 되는 거거든. 그래서 행렬 패턴이 나오게 돼요. 13a 곱하기 a 빼기 12 단위 행렬 이런 식으로. 요렇게 패턴화를 해서 빨리 찾아서 쓰려고 하는 게 케일리 해밀턴 정리라고 보시면 돼요. 오케이? 되겠어요? 요렇게 쓰는 거예요. 여기까지만 알고 있으면 돼요. 자, 그런데 행렬의 경제학에서 이제 어떻게 사용을 하느냐면, 지금 한국 경제에서 한 경제 농업과 제조업이 있다고 가정을 할게요. 근데 1열 성분을 보면은 농업이 1단위를 생산하기 위해서 필요한 농업 투입량을 그렇게 부른다. 자, 농업 투입량이 지금 계속 보이죠. 근데 두 개로 나눴습니다. 농업, 제조업. 근데 농업 두 개는 보면 숫자가 성분이 안 바뀌는 애를 보면은 1열 성분이 안 바뀌는 거 보이죠. 그쵸? 그러니까 1열 성분이 농업 투입량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뒤에 거 보게 되면 여기 이행 성분 두 번째에 있는 거 보면 다 2열로 돼 있죠. 그러니까 결국 무슨 의미겠어요? 뒤에가 농업이 아니라 제조업 투입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행렬은 보통 곱셈을 활용해가지고 연산 처리를 빨리 유도리 있게 하기 위해서 사용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자, 이제 실예를 한번 들어볼 건데, 요거 넘어갈게요. 너무 어려운 내용이야. 자, 예를 들어서 재고관리 시스템을 만들려고 해요. 그럴 때 이제 우리가 보통 이제 컴퓨터에다가 입력을 할 때 보면은 이걸 이제 입력값으로 파이썬이나 그런 코드에서 어떻게 입력하냐면, p는 뭐 이게 지금 1행 3열이죠. 그럼 보통 어떻게 하느냐면은 파이썬 코드 같은 경우에는 행이 바뀌지 않을 때에는 그냥 컴마를 쓰게 돼 있어요. 그래서 1000, 1500, 2000 이렇게 쓰면 이 파이썬이 알아봅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컴퓨터에서는 이렇게 대괄호 쓰거든요. 행렬 입력할 때. 이걸 이제 한 어레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갖고 얘를 여기다 집어넣으면 이렇게 행렬이 뜨는 거예요. 근데 만약 내가 p는 100 세마이콜론 100 이렇게 하게 되면 얘는 무슨 의미냐면, 얘는 지금 행이 바뀌었거든. 그래서 100 해서 2행 1열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쓰는 거야. 자, 그래서 만약에 사과, 바나나, 오렌지의 단가가 지금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일주일간의 판매량을 보려고 했었을 때 어떻게 만들 수 있냐면, 여기 보면 열번호로 월, 화, 수, 목, 금, 토일 들어간 거거든요. 일주일, 월, 화, 수, 목, 금, 토일. 그죠? 자, 그 다음에 가로 방향으로는 지금 얘가 지금 Q가 3 곱하기 7 행렬이잖아. 그럼 앞에는 3열이 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3으로 와야 되는 거고, 누가 오겠어? 1 곱하기 3. 그래서 P, 이렇게 100, 1500, 2000. 그래서 바나나, 사과, 오렌지 각각 하나에 단가가 들어가고요. 뭐 사과가 하나당 1000원이면 월요일 날에 50개 팔렸어. 바나나가 30개 팔렸어. 오렌지가 25개 팔렸어. 그럼 그거 다 곱해서 더하면은 하루 단가가 나오는 거죠. 매출. 그러니까 이러니까 행렬이 위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곱하기 더하기를 사람이 하려면 굉장히 힘든 건 맞아요. 그런데 컴퓨터가 할 때는 컴퓨터의 계산 방식의 특수성 때문에 굉장히 빠르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AI도 행렬을 기반으로 도는 거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행렬을 8년 만에 다시 마주한 이유도 AI 때문이라는 썰이 많아요. 실제로도 그렇고요. 자, 이렇게 계산되는 겁니다. 됐겠죠? 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해볼 건데, 케일리 해밀턴 정리를 이용해서 요 행렬의 A 세제곱이랑 선형 결합으로 하라는 건 A 세제곱이 얼마나 되는지 구하라. 그럼 그 뜻인 거예요. 자, 그럼 케일리 해밀턴 쓰려면 얘는 A 제곱에 대각방향 트레이스는 2하고 4를 더해서 부호를 뒤집고요. 그죠? 마이너스 6A. 그 다음에 단위 행렬은 크로스로 2, 4, 8에다 3을 빼니까 5, 2 이렇게 되게 됩니다. 이게 영행렬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A 제곱만 남기고 6A에다가 5, 2를 이항한 다음에 여기 A를 곱해서 A 세제곱은 6A 제곱 빼기 5A가 되겠네요. 그쵸? 자, 그러면 이거에서 끝내는 게 아니라 이 A제곱 행렬이 요 앞에 6의 실수변만 들어가면 되는 거니까 6, 6이 36A에 빼기 6, 5, 30 단위 행렬 빼기 5A가 되겠죠. 그래서 정리하면 31A 곱하기 31의 A 행렬의 31배 빼기 단위 행렬의 30배가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요렇게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여기까지 해서 행렬의 곱셈 사이즈 재는 법, 캐리 해밀턴 정리, 그리고 행렬 곱셈할 때 곱셈 공지 잘 안 되지만 단위 행렬이 있으면 곱하기까지 가능하다는 거, 그리고 실제 생활에서 어떻게 행렬 곱을 활용하는지까지 공부해봤습니다. 뭐 이것 이외에 좀 더 심한 버전으로 들어가면 행렬의 변형, 그 다음에 뭐 행렬 실생활 예제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거는 알맹이 털기에서 문제 풀면서 좀 더 자세히 보여주도록 할게요. 요 정도라면 여러분들 내신 대비 행렬의 거의 80%는 완료가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간단한 거니까 여기까지 같이 잘 따라오셨다면 곱씹어서 이해해보시고 교과서들 보다 보면 좀 더 잘 보일 거예요. 네, 고생하셨어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할게요.